중앙대학교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중앙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다빈치형과 탐구형의 차이 때문입니다. 다빈치를 치는 게 좋을까요? 탐구를 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바로 왜 대학이 그렇게 전형을 달리 만들었을까? 종합전형에서도 왜 두 가지를 구분했을까 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특성을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뽑겠다. 대학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때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 적어도 중대한테는. 하나는 뭐냐면 일반고에서 우수한 학생, 그리고 또 하나는 특목고에서 우수한 학생. 이 두 형태의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의 평가 요소와 특징을 다르게 만든 거죠. 특히 중앙대학교는 펜타곤이라고 합니다. 이 펜타곤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바로 오각형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1, 2, 3, 4, 5. 다섯 가지의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다빈치도 다섯 가지, 그리고 탐구형도 다섯 가지의 그런 평가 요소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펜타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섯 개의 평가 요소라고 그랬죠. 오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학업 역량, 가장 중요한 거죠. 대학에서 볼 때. 그리고 탐구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이 네 가지는 같은데 다빈치형에서는 통합 역량이라는 부분들을 보고 있고 탐구형 인재에서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하나의 평가 요소가 서로 각각 다르게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특징들을 한번 다시 볼까요? 다빈치 전형에서는 통합 역량이라고 했습니다. 통합 역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골고루 다섯 가지의 그런 어떤 요소들을 골고루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골고루 잘하는 인재, 통합적으로 잘하는 인재를 뽑겠다라는 거고요. 탐구형 인재는 전공 적합성을 더해서 다섯 개의 평가 요소다.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을 더 보겠다는 겁니다. 전공 적합성 하면은 일반고겠어요? 아니면은 특목고겠어요? 특수 목적이잖아요. 전공에 관련한 특수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죠. 물론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에 대한 특성이겠지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과학고 같은 경우들은 특별하게 드러나겠네요. 그러니까 탐구형 인재로 영어 잘하는 사람만 뽑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하는 학생을 뽑겠다라는 건데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뭐 명확한 거죠. 과학과 수학에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을 뽑는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빈치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다빈치를 보면 여기에 다빈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통합 역량을 20% 본다. 통합적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자, 어떻게 통합적으로 보느냐?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탐구, 학업, 발전, 인성은 똑같아요. 그런데 퍼센트가 달라요. 한번 볼까요? 다 20%죠. 그러니까 골고루 다섯 가지를 봐서 100%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100%가 되는데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에 보면 전공 적합성을 30% 본다. 다시 말하면 생명과학부에 간다 그러면 생명과학에 관련한 전공 적합성을 굉장히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냐? 다양하게 보겠죠. 여기에서 진로 희망이 어떻게 되냐? 최근 관련한 책을 읽었냐? 교과 세부 특기는 관련 과목들이 잘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보는데 또 하나를 뭐냐 보면 바로 이름에 나와 있잖아요. 탐구형이다. 학업 역량이 뛰어난데 그 중에서 탐구 역량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면 탐구라는 게 뭐죠? 영어로 하면 리서치잖아요. 찾고 또 찾는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것들을 검색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 용어를 못 쓰게 하고 있지만 탐구 보고서다. 이 탐구 보고서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특히 전공적합성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생명이다 하게 되면 이 생명과 관련한 부분에서의 탐구, 이러한 역량들이 드러난다 그러면 벌써 60점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인 학업 역량이다. 이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학에 와서 해당 수업을 잘 들을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느냐는 겁니다. 대학은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오답노트 만들고 시험 사지선다 오지선다 시험 봅니까? 아니죠. 레포트 쓴단 말이에요. 레포트 쓴다. 그래서 발표 잘하고 그 다음에 조사 잘하고 그 부분 가지고 자기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냐. 그 다음에 원서 읽어야 되잖아요. 또 원어 강의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어 같은 것들 중요하겠죠. 그리고 인터넷 베끼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책을 잘 읽고 있느냐. 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동기로 삼거나 과정에서 자기가 탐구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책을 읽고 있냐. 책을 읽는데 이 책을 그냥 형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교해서 보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탐구 역량을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자체가 일반고보다는 잘 되어 있는 곳들이 특목고다 보니까, 자사고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더라. 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내용 자체가 나와 있죠. 잘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빈치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의 차이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내신에 대한 입결 차이가 되게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내신에 대한 입결 차이를 보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자, 찾아봅시다. 자, 다빈치형과 탐구형 같은 중앙대인데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차이들을 보면, 자, 이제 자기소개서는 이제 다 사라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 갖고 보지 않되, 자, 수능은 다 미적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뭐를 하냐면 탐구형은 면접이 없어요. 탐구형은 면접을 보지 않는다. 면접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빈치형은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갖고 보면요. 여기에서 조금 더 확대한 것들을 볼게요. 자, 간호학과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간호학과에 보면은 인문계열에서 이제 또 간호학과를 뽑으니까 자, 그걸 비교해서 봅시다. 자, 비교해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여기에서 자, 관련한 부분에서 뭐가 있냐면 탐구형이다. 그럼 탐구형일 때에는 이게 탐구형이에요. 탐구형일 때에는 4.50이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이 다빈치였을 때는 같은 학과인데 2.08이었습니다. 어느 게 더 내신이 높죠? 내신 성적이 우수한 게 바로 다빈치입니다. 일반고의 장점이 뭐예요? 일반고의 장점은 내신 점수가 우수한 학생들만 모였던 그들끼리 경쟁하는 것보다 내신에서 좀 더 유리하다는 거잖아요. 자, 이번에는 그냥 경영학을 예를 들어서 볼게요. 경영학 같은 경우에서 똑같이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2.46이고요. 그 다음에 탐구형 인재에서는 3.74. 이 경우에도 바로 입결이 더 차이가 나죠. 입결 완은 뭐냐면은 50%예요. 50%일 때에도 보면은 거의 1.0 차이가 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경영학은 중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 또 보여드리겠지만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 특목고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거잖아요. 이게 입결은 이게 70%대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건 50%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3.74다 그러면 뭐 자칫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는 학습 효과가 많이 나서 그런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3점대가 갈 수 있단 말이야.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에. 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경영학은 인기 있는 곳이잖아요. 문과에서. 특히 자, 인문계니까 외고 학생들이 많이 간다. 물론 자사고 학생들도 가겠지만요. 그랬을 때 외고에서 3.73면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다. 우리가 시립대의 특징으로 한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립대는 유일하게 학교 유형별 합격자의 점수 차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과고와 일반고의 차이 같은 경우에 합격자의 같은 학과에 3.0 이상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문과 같은 경우에서 특목고와 특목고, 문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그 범위의 폭이 적겠지만, 특목고 같은 경우에도 자, 2.0에서 2.5의 차이가 나더라. 그렇다면 만약에 그걸 대입해 보면은 1.74나 1.24 정도 그런 경우들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 바로 자, 특목고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럼 50%도 3.12잖아요. 그럼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의 비율이 중앙대가 그리 높은 학교는 아닙니다. 한 30% 정도인데 이 경우에 특히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더라. 50%에서도 어떤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특목고 학생들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이 여기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1점대 중반에서 2점대, 아무리 못해도 2점대 초반까지의 학생 정도가 자, 여기에 도전할 수 있다. 자, 이러한 시그널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자, 우리가 10분을 안 넘기기로 했으니까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보셔야 될 텐데요. 여기서 뭐 아주 그냥 깨알같이 자랑하고 있죠. 작년에 일반고도 30% 정도 합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탐구형 인재를 말하는 거예요. 작년에 열정소리가 5등급 수원의 일반고 학생을 합격을 시켰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탐구형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 외고 학생들이 많이 간다 그러는데 이 경우에는 자연계의 학생이었어요. 생명계열의 학생이었는데 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등급을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탐구 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탐구 보고서 같은 경우에 준비들을 서로 잘했다는 거죠. 주제도 적절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도 굉장히 우수했다. 다시 말하면 일반고인데 과고가 아니었다. 과학고등학교가 아니었는데도 그런 환경에서 굉장히 우수한 부분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받은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붙을 학생이 붙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0점에서 1점 정도의 합격자의 내신이 다빈 시험보다 아래, 즉 낮은 경향이 있다. 자, 그랬는데 우수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과목의 내신이 뛰어나거나 아까처럼 아니면은 특목고 자사고 합격자가 70% 정도 되기 때문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이 탐구형의 인재에서는 32% 정도 일반고가 그 다음에 특목고가 33% 정도의 합격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같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특목고 자사고가요. 전체 고등학교의 5.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고등학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2,500개에서 500개 정도를 빼고 나면 한 2,000개 학교니까 5%만 100개 학교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100개 학교밖에 되지 않는데 33%, 32%다.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조금 더 높아요, 오히려.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자, 그렇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거의 20배 가까이의 합격 확률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고에서도 그 환경을 고려하여 일반고 학생들도 뽑고는 있으나 그러니까 32%는 뽑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비율로 보면 20배의 차이가 난다. 특목고 학생들한테 유리한 전형이다 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보시고 질문 같은 경우에 올려주시면 다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해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볼게요.